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이유를 붙이기 나름이죠.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아침 먹고 나서 오른 건 아니에요? 아침 먹었다는 이유로? 뭐 해가 떠서 해가 올랐을 떠서 수도 올랐고. 있고. 또 오늘 아침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좀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 또 추적추적한데 올라야지. 예. 네. 다우존스는 0.9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27%, S&P 500은 0.3% 상승했습니다.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좀 지명이 됐는데요. 그렇게 과격한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베센트 자체가 좀 재정 적자를 축소하자는 약간 매파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전통적인 공화당 성향에 가까울 수도 있고 또 강달러를 선호하는 미국 우선주의 성향도 좀 있습니다. 이게 네. 근데 뭐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은 이제 온건파로 분류가 좀 되고요. 그 월스트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경제와 금융이 어느 정도 밝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멋모르고 일을 저지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가와 백악관의 이제 가교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네. 기대도 좀 있고요. 지금 그 이스라엘 쪽에서 좀 평화적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헤즈볼라하고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그 휴전 합의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얘기들도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가상화폐 쪽에 좀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쪽에서도 좀 반응이 좋고, 그리고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이분이 그 남성과 그 입양 환자냐 2명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공화당의 어떤 성향과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인사를 또 지명한 것도 좀 특이했고요. 예, 그 이번에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처음으로 공화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전문가분들이 종종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막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가라고 했을 때 뭐 성소수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종종 했었거든요. 트럼프 후원 파티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성소수자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뭐 히스패닉이라든지 아시안이라든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저기입니다. 뭐라 그러죠? 인사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민을 못 온 사람들을 막겠다는 거지. 네. 이민을 와 있는 사람들은 아메리칸으로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새로 이민 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누구야? 민주당에서는 뭐 네. 성소수자에 대한 우대 그러면서 PC한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뭐 PC함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되게 우리스러운 마음이거든요. 네. 이게 뭐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너무 뭐 성평등을 주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너무 과하다 싶은 사람들은 반대로 좀 되게 보수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또 성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그 우리로서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직관적으로 이해는 잘 안 맞아요, 가요. 맞아요. 네. 예전에 그 팔란티어라고 요즘에 되게 잘 나가는 기업 있잖아요. 네. 그 창업자도 피터 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분도 성소수자인데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보수 진영의 어떤 그 공화당은 성소수자는 완전 배제됐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원래 보수주의라는 게. 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정말 애들한테 그 자기가 7살 뭐 유치원인데도 나
남자다 여자다 얘기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미친 짓은 하지 말라. 네, 남에게 그런 걸 강요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철학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종교적으로 좀 그런 분들,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극단에 놓고서 비교를 하면 트럼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쪽 극단에 있는 굉장히 그 극도의 레디컬한 PC주의 이게 있고, 그럼 반대편에 진짜 막 전통 무수해가지고 에헴 하는 그 영감님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갖는데 네. 그걸로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형상들을 좀 구체적으로 네. 그려나가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뉴스는요, 그 바이오 관련한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이 아니고 글로벌과 경쟁하는 그런 산업군들을 중심으로 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사업 관련한 얘기들을 이제 한국경제에서 좀 다루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기사가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3년 33조 원에서 2030년 102조 원 규모로 커지면서 연평균 한 17.3% 증가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게 있고요. 그거보다 재밌는 포인트가 곽혜순 유진투자증권연구위원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글로벌 매출 기준 10위 안에 드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대부분 만료될 것이다. 네. 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거든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신약을 개발하는 것들도 계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신약 개발에서는 좀 다소 우리가 경쟁력이 부족할지 몰라도 이 시밀러 쪽은 꽤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특허 만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강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있는 동안은 뭐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거를 이제 특허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그 언제 신약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아. 그 딱 대충 적정한 시점이 있습니다. 네. 특허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 1, 2년 안에 그 시장에서 확 장악을 못하면 거기에는 이제 밀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워라 내워라 언제 될지 모르고 기다려야 되지만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특허 만료 2년 안쪽에 대부분 결판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그 막연하게 기다릴 필요는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조 이상 매출을 올린 그 휴미라와 네. 그 연간 15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스텔라라가 미국 특허가 지난해 만료가 되면서 이제 시밀러 시장이 확 네. 붐이 불었고요. 그리고 이제 13조 원 시자인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가 특허가 만료가 올해 들어서 됐고 또 알레르기 치료제 졸레어, 골다공증 치료제 플로리아 이게 이제 내년에 만료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내년 만료되는 시점에 이 관련 테마들 다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좀 더 이렇게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네. 네. 이후에도 이제 키투르다 이것도 막 엄청난 그렇죠. 그 엄청난 블록버스터인데 28년에 만료가 되고 그러니까 만료가 되고 실제 사업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전에 준비가 되고 있는 데서 또 테마는 움직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가 29년, 뭐 자궁 경부암 백신 가다실이 2028년. 이게 막 다들 막 몇십 10조 막 이렇게 하는 네.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그 모든 정치권 이건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약가죠. 약가. 그 진짜 미국 사람들은 병원을 정말 안 간대요. 네. 너무 비싸서. 그래가지고 적당히 아프면 다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 약값도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낮춰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허가 만료되는 그러니까 특허에 대한 보호는 확실히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특허 기간 동안 니네가 돈을 벌어야 돼. 이 부분은 인정을 해줘요. 근데 특허가 끝나고 나면 완전 경쟁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중국 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양방으로 먹을 수 있죠. 네.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CMO로 가는 방법이 있고 네. 그래서 그 양쪽으로 우리는 좀 열려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 바이오
정프로님 별로 재미 없으시죠? 바이오요? 네, 네. 아니에요. 재밌죠. 아 근데 저도 되게 재미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오도 여전히 저도 별로 재미는 없는데 네. 이게 단어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 용어도 이게 또 원래 제품이 있고 새 제품이 있고 제품명이 있고 원료 물질명이 맞아요. 있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운데 네. 이거를 단어를 좀 외워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이주호 있으니까. 아니, 제약회사 있다 왔는데. 네. 이주호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다 알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니 뭐 대충 뭐 전에 듣는 내용은 뭐 이해하는 정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단어를 좀 외워놓으면은 단어를 그렇게까지 많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한 15개에서 20개 안쪽의 단어만 외우면 뭔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들 이제 뭐약 이름이라든지 네. 그 이 약이 어디에 해당하는 약인지 이런 거 이게 몇 개 한 20개 정도 단어 외우면은 어지간한 뉴스들은 다 소화가 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예. 이게 블록버스터 신약이라는 게 뭐 1000개, 100개 되는 게 100개, 1000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그것만 타겟으로 해요. 아, 이게 자잘한 거는 잘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사이즈 큰 거와 딱 그거에 해당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아예 없는 거 뭐 요런 것들의 단어만 좀 외워놓으면은 한 20개 정도 단어 외우면은 대충 뉴스가 뭔지는 안 돼요. 그게 뭐 아, 네.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네. 뉴스를 보는 정도는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경제에서 이거 보니까 좀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굉장히 치하해 주는 느낌의 기사이긴 했어요. 네. 근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게 드디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블록버스터 제약바이오 시밀러가 나온다. 이게 램시마인데 램시마 3분기 누적 매출이 9,800억이니까 1조 넘어가면 보통 블록버스터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램시마가 올해 1조 2천억 정도 되면은 블록버스터가 될 거다. 근데 저도 되게 새삼스럽게 되게 오랜만에 본 뉴스면서 이게 의미가 생각보다 있었구나 싶은 게 이 램시마가 그 세계 첫 항체 바이오 시밀러였다는 거예요. 2016년에 그 FDA에서 승인을 받은. 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우리나라가 만들었고 그때 이후에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는 안 될 거다라는 관측들이 좀 많았었대요. 네. 이게 제네릭에서 화학적으로는 되는데 어떻게 바이오가 그게 되냐라고 네. 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했고 거기에 오리지널 의약품이었던 레미케이드보다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1위 제품이 램시마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 이후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계속적으로 그 바이오시밀러 쪽에 뛰어들게 됐었다는 네. 거 그거의 시작을 우리가 했었다라는 거는 어쩌면 근데 사실 셀트리온이 뭐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2002년에 설립됐던 회사가 이런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준 부분들이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블록버스터 신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블록버스터 신약이 그러니까 원래 신약의 어떤 사이클이라는 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면 물론 이건 시밀러긴 합니다. 네. 거기서 돈을 번 거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또 깔아가지고 이 파이프라인 중에 뭐 하나가 또 되면은 나머지 거 좀 망가지더라도 또 얘를 또 블록버스터 삼아서 네. 얘를 또 자양분으로 또 신약 개발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작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아갖고 하다 보니까 네. 파이프라인이 몇 개 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 아니면 두 개만 이런 식으로 끌고 네. 가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가 좀 결과가 안 나왔는데 네. 뭐 나왔다고 우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계속 개량을 해보겠다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걸 바꿔서 딴 데 해보겠다고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파이프라인이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그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주식시장에서 사고가 많이 터지게 되는데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캐시카우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밤 사이에도 그 카사바 바이오사이언스인가 해갖고 미국 시장에서 카사바? 네, 그게 칩 아니 칩? 카사바 아니 여기가 그 치매 치료제 치매. 네, 개발하던 곳이었는데 아마 제가 그 어제 80%인가 하락했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80. 네. 그게 그 치매 치료제 이거 안 된다. 그래갖고 80% 하락한 거거든요. 이게 딱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개밖에 없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성공 여부를 따질 때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구조적인 거라는 거죠. 구조적인 맞아요. 거. 대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구조적으로 그런 그 작은 기업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덩치 큰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가져가고 거기서 신약 개발하고 이런 사업 그쵸.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예, 예. 네. 그리고 뭐 한국경제에서는 그 다음에 좀 좋은 기대감 높은 걸로 유한양행의 렉나자 네. 얘기 좀 많이 있었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거는 그 저기 누구야? 그 이조 기자의 친정인 얀센과 네. 함께 이제 그 영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병행 치료해야 되는 거고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도 블록버스터 후보라고 좀 지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의미 부여를 하자면 네. 여기는 이제 직판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유통을 직접 깔고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기도 하죠. 네. 대부분 글로벌 제약사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직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나중에는 이 직판망이 구축이 됐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과연 그 의료 네트워크에 잘 침투할 수 있는가. 네. 그래요. 아니 지금 나온 이름만 해도 20개 되는 것 같은데 뭐 램시마부터 어쩌고 뭐 레미케이드 어쩌고 응? 네. 뭐 레미케이드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램시마가 1등. 램시마가 1등이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게 되겠냐고 이게. 네. 하여튼 그러나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특허 만료와 함께 커진다. 예. 이게 이제 뉴스 핵심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잘하고 있고.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여기서 원래 이게 뭐 회사별로 이렇게 뭐 준비하는 회사 어디고 뭐 준비하는 회사 어디고 이렇게 가주면 더 재밌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주식 전문가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예. 두 번째 뉴스는 광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토요타에서 광고를 냈는데요. 정의선 회장과 현대자동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요? 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여기가 그 일본에서 그 WRC 월드랠리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제조사 부문 우승을 도요타가 차지를 했고 드라이버 부문 우승을 현대차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드라이버 부문 그 WRC 우승을 한 부분들을 도요타가 축하한다고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온게이자의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야,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네요. 그죠. 요새 뭐 도요타 아키오하고 뭐 좀 친하게 지낸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사인 있잖아요. 사인. 예. 이게 모리조거든요. 모리조. 모리조? 네, 모리조가 그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그 랠리 자동차 경주 나갈 때 네. 자기 이름 안 쓰고 가명으로 네. 이렇게 몰래 나갔었어요. 네. 그때 그 가명이 모리조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또 모리조 서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레이싱 관련한 부분이라서 그런가. 네. 근데 여기서 현대차하고 도요타가 요새 부쩍 가까워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이래저래 그 업계 분들하고 같이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두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용들을 좀 알아보니까 처지가 좀 비슷하다. 도요타랑 현대가? 네. 네. 왜요? 일단은 지금 이제 팔아야 되는 차가 하이브리드고 네. 네. 거기에 하이브리드 제일 잘하는 회사가 도요타하고 현대차잖아요. 네.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꽤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현지 생산 능력들을 꽤 갖춘 회사고 그리고 대중국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을 기준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네. 회사라는 공통점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을 그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그 처지가 좀 비슷했을 때 네. 공동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겠냐. 뭔가 이제 관세가 너무 높아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뭐 그래서 지금 이 두 회사들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수소 관련한 부분도 전기차 보조금 많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수소 쪽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이제 두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이하게 네. 수소 전기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양 회사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GM이라든지 GM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네. 포드 크라이슬러는 더 이상 빅3의 지위가 없어진 상황이고 폭스바겐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테슬라나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은 도요타, 현대차, GM 정도가 좀
그 유의미한 경쟁 상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거 기억해 보시면 GM하고 현대차하고 포괄적 업무 맞아요. 협약을 맺었고 네. GM도 수소 쪽에 그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동차 그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그 자동차 산업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하고 도요타가 가까워지는 모습과 그 현대차와 GM이 포괄적 그 동맹을 맺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어떤 재편이 이루어질 거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래 걔네밖에 없지 않았나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원래 계속적으로 1위는 그 폭스바겐 그룹이었고요. 그랬죠. 네. 그보다 더 앞서서 그 판매량 1위를 했었던 데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였습니다. 네. 아. 근데 그리고 아니면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 네. 스텔란티스 그룹도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이렇게 모여 있는 데라 이게 만만치 않은 네.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 이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좀 많이 변해 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대한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대차는 또 이제 광저우시하고 갑자기 또 수소 생태계 공동협력 추진 업무 협약 체결을 했거든요. 여기가 그 광저우에 그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H2 공장이라 그래가지고 연료전지 생산하는 공장이 광저우에 있습니다. 현대 공장이라는 현대 거예요? 공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중국과의 협력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판은 그렇게 빨리 변할 판은 아니긴 해요. 네. 한 2, 3년 이후를 바라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내년에는 현대차의 수전기차 신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수소산업 관련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수소가 의외로 그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화석연료하고도 궁합이 좀 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환경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네. 친환경 에너지냐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와야 친환경 에너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수소를 그러니까 수소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들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가스에서 뭐 수소 빼낸다. 가스에서 수소 빼는 것도 그렇고 네. 그 원유 캘 때 네. 원유를 밀어내는 기술 네. 그것도 이제 그때는 이제 수소를 안 쓰고 이산화탄소를 밀어넣는 기술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석연료 같은 경우도 이게 전환하는 브릿지 역할 쪽에서의 수소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가스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 거의 뻔하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의 수소 생태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모습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현대차와 도요타 굉장히 좀 묘한 관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약간 덥지 않아? 아닌가? 나만 덥나? 조금 글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나는 이 실내 온도가 네. 진짜 웃긴 게 자, 여름 되잖아요. 네. 밖에 30도야. 더우니까 안에를 20도로 만들어. 겨울이지? 네. 밖에 춥잖아요. 뭐 0도, 뭐 5도 뭐 이렇게 되면 안에를 한 25도로 만들어. 그러니까 여름에 예를 들어서 30도일 때 한 25도쯤 하고 네. 겨울에 뭐 한 0도 때 한 18도 요 정도 하면 이제 밖에보단 따뜻하나 뭐 그 정도. 네. 또 밖에보단 덜 더우나 뭐 요 맞아요. 정도 느낌이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된 건데 여름 겨울이 오히려 실내 온도가 뒤바뀌어서 여름엔 더우니까 야 18도 때려버려 뭐 이러고 겨울엔 추우니까 야 26도 맞춰놔. 이게 문제라는 진짜 거. 정부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까지 나설 필요 없죠. 그때 MB 때 왜요? 온도 단속했잖아요. 네, 제가 단속해야죠. 줄여라. 줄여. 히터. 사무실에 그 무릎 담요 좀 갖다 놔야 되겠네. 겨울은 약간 또 좀 추운 맛이 있어야지. 네. 그래야 옷도 뭐 좀 겨울옷 입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뉴스요. 세 번째 뉴스는 이제 그 뉴스 보다가 두 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되긴 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오해. 외국인이 팔아서 코스피가 빠진다. 네. 라는 것과 코인이 지금 엄청 잘 된다. 네. 요 두 가지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오해였구나. 오해요? 예. 이거는 머니투데이가 쓴 기사인데 그 4년간 국내 증시의 수급 현황을 보니까 일단 올해는 개인이 2조, 외국인이 7조 8천억을 샀고 네. 기관이 7조를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셀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팔고 네. 우리 서학개미들이 그 미국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코스피가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기관이 엄청 팔았더라고요. 기관이 팔았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4년간 누적으로 보더라도 개인은 계속 샀어요. 순매수 포지션이. 네. 외국인은 그냥 똔똔 정도 됩니다. 근데 기관은 꾸준하게 팔더라.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개인들이 펀드를 안 하고요. 네. 개인들이 펀드가 사실 기관이라는 데가 개인이잖아요. 개인이요? 네, 개인 대신 투자해주는 아, 네, 사람이잖아요. 개인 돈 모아서 투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거기서 개인들이 이제 직접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기관들이 돈이 없으니까 계속 매도를 하는 성향이 좀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그 기관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를 되게 좀 악으로 보는 그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기관 투자자는 결국은 개인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악이라고 봐서 쟤네들은 나쁜 놈이고 물려야 돼 그러면 그 펀드 들은 사람 물리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네. 연기금입니다. 네. 연기금이 기관들한테 돈 많이 뿌려주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연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이면서 이게 그 결국은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요 매도세를 기관이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게 조금 신기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코인인데 저는 그 뭐 이거는 뭐 개인의 저는 이 정도면 신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왜 잘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얘기 몇 번 드렸잖아요. 네, 네. 아니, 최근에 한 번 네. 드렸군요. 네.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전략 자산으로 매입한다. 네. 1번. 2번. 그 테더 코인을 달러 패깅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국제 거래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 네. 그리고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는 국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주요 매입처로서 테더된 코인들이 등장할 것이다. 네. 세 번째는 에너지가 남으면 코인을 채굴 하면 된다. 그 코인으로 에너지가 부족할 때 에너지를 사면 된다. 네. 요게 제가 보기에 그 3대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논리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테더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지 좀 잡코인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상장 폐지가 엄청 많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483개가 상장이 됐고 155개가 상장 폐지가 됐다. 네. 진짜 이 483개가 되는 코인 중에 멀쩡한 코인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나마 좀 극단적으로 나쁜 짓을 한 애들만 155개가 상장 폐지가 됐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코인이 된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좀 있잖아요. 네. 네. 좀 얘기 되는 애를 좀 이왕 하실 거면 그런 애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게 코인판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코인이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네. 라는 측면에서 좀 이 뉴스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코인은 그 하여튼 메인 코인들 말고는 발행한 애들만 돈 버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예, 이 시장. 네, 맞아요. 네. 코인 발행하는 친구들만 돈 버는 것 같고. 아유,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게 한때는 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었어요. 발행하는 거. 네. 그렇지. 네. 예. 그래서 돈 엄청 벌었죠. 그 발행하신 분들만. 하신 분들이라고 하지도 마세요. 한 놈들만. 한 놈들만. 결국 우리 돈 다 쪽팔아갖고. 맞아요. 다 쪽팔아갔죠. 그 예전 비상장 코인 팔 때는 제가 그때 취재해봤을 때 저기 삼성동 네. 호텔 옆에 그쪽에 되게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 비상장 코인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많이 팔았대요. 네, 네. 그래갖고 그거 나중에 이제 상장하면 대박 난다 그래갖고 많이 팔았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팔았나 봤더니 그 전국에 그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 네트워크가 이제 그들이 보유한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쪽에 원래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 거예요. 그 네트워크의 주요 판매 작품들이 옥장판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팔았구나. 네, 다단계.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영업 대리점을 삼아서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참 비트코인을 하셔라. 비트코인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비트코인은 이제 절대 그쪽을 안 간다는 분도 계시고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도 못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반값이면 갈 거예요?
반값? 지금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1억이야. 가죠. 5천이면 살 거야 무조건? 반값인데? 그럼 마니커 70% 세일하는데 왜 안 사? 마니커가 지금 최대 70% 할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야지 안 살 사야죠. 이유가 없잖아. 예, 지금 링크가 아마 올라갈 텐데 말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으로 마니커에서 최대 70% 할인을 지금 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 예, 그래서 거의 뭐 전 제품에 대해서 뭐 최대 70, 뭐 50, 뭐 60, 뭐 이렇게 막 빵빵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빨리 들어가셔서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반값 산다음에 반값이면 사야죠. 들어가시라고. 반값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마니커 뭐 닭고기 유명한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양념고기도 아주 뭐 집에서 그냥 마치 닭갈비처럼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뭐 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죠. 네. 네, 그리고 뭐 카레 치킨 뭐 등등 해서 애들 한 2달 동안은 메뉴 바꾸면서 닭고기 먹일 그 정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마니커몰 한번 들어가셔서 지금 세일 중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불프 기념으로 엄청난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들어가셔서 또 다 없어지기 전에 소진되기 그러니까요. 전에 네. 예, 또 나중에 뭐 소진됐다고 더 구해와라 정프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있을 때 사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반찬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메인 디시. 네, 반찬인데 메인 디시. 집에서 많이 먹고 있죠. 좀 이미? 많이 먹고 있죠. 그 와이프도 이제 그 밥 해주기 좀 힘드니까 이런 거 딱 구워주면 순식간에. 결혼했다고 하지 마. 정프로님 반전. 팬 많이 떨어지다. 과일 광고할 줄 알았어 진짜. 나도 저도. 와 여기서 마니커 들어올 줄 몰랐네. 과일은 다음 타임이 또 있죠. 네, 좀 숙성이 돼야 되니까. 네. 저도 광고 아닌 보도 아닌 광고 같은 뭐 그 저 메리츠 슈퍼365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네? 저는 진짜 모든 증권사가 그 예수금에 대해서 다 이자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이걸 꼭 CMA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메리츠 슈퍼365 그냥 거기다가 이자 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미국 주식 그러니까 국내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2년간 무료. 오. 거래 수수료 아예 안 받고 네. 미국도 수수료 안 받고 네. 환율 환전 수수료도 안 받아요? 예. 2년 메리츠? 동안? 메리츠 우리가 이용은 하되 주식은 팔아야 되겠다 그럼. 뭐 남겠어? 아니 그렇게 하고 뭐 남냐고. 이런 것도 하나 또 광고의 진정성 더하는 멘트였죠. 네. 광고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냥 오늘 뉴스 보다가 이 뉴스 나와 있더라고요. 네. 나도 메리츠 거기에 그 예수금 넣어놨어요. 이자 붙는다고 그래서. 그죠. 저도 옮겼어요. 그래 이거 은근히 하게 되더라니까요. 하게 된다니까. 그냥 돈 드는 것보다 네. 잠깐 조금이라도. 그러나 지금 마니커 광고 시간이 마니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하여튼 마니커 지금 여러 닭고기들 뭐 무항생제 뭐 닭고기 등등해서 여러 닭 목살 진짜 맛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요? 닭 목살? 그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번엔 닭목살이다. 자, 그렇게 저렴할 때, 세일할 때, 쌀 때 사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죠. 자, 지금 마니커몰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링크 올려드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권 팀장님은 보내드리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권순우 팀장님은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